IMF 이후 10년 만에 찾아온 경기 불황의 그림자들. 서점가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공과 실패라는 비즈니스의 정글에서 영광과 참담함을 겪어온 벤처 기업가 전하진 대표. 그의 도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고 했던가. 안전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스스로 야생을 선택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비즈 엘리트다. 전하진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비즈 엘리트는 누구인가를 들어본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이분의 블로그에 가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끼며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진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강연을 통해서 소개해 주실 비즈 엘리트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재상. 지금부터는 인케코퍼레이션의 전하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 그의 경영 철학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요새 그런 광고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서태지라고 아무리 선전해도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모르는, 됐거든요 이러면서 모르는. 네, 그럴지 몰라서 제가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30살 되던 해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서 한 10여 년간은 그냥 조그만 소프트웨어 회사를 열심히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해서 그럭저럭 잘 벌고 또 잘 쓰고 또 우리 직원들 잘 걷어먹이고 뭐 이런 일,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을 보냈는데, 96년쯤 돼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발했던 것은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세상에 탁 등장을 해서 과거에 제가 개발했던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인터넷 세상에 또 적응을 하려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인터넷에 우리가 도전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직장을, 다른 잡을 얻을 거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너무나 작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0.3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음을 다 바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고 있는데 0.38% 시장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0.38% 시장에 인생을 걸고,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쯤 됐으니까 내 이 젊은 혈기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0.38% 시장에 승부를 걸고 여기서 끝낼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 세계 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세계 시장을 나간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이제는 우리는 세계 시장을 나간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을 나가려다 보니까 제가 뭐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또 한 몇 달을 고민하면서 그때 또 생각한 게, 왜 내가 나가려고 그러냐?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제 조이입니다. 조이월드를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우리 파트너가 될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조이 블락이라는 소프트웨어였는데, 그 조이 블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업은 캐나다에서 하고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브로셔나 뭐 이런 박스 디자인 이런 것도 현지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아주 글로벌한 제품이 나왔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메이드 인 USA 같은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와서 바로 해외에서 그 컨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컨테스트에 우리가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치고 국제대회에 나서 상 받은 게 아마 그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쪽하고의 딜이 있어서 제가 해외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산호세에 본사를 차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직원들, 저희 집사람 애 다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국과 컴퓨터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맡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이런 이상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장을 맡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뭐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마케팅 또 해외 진출을 했던 그 조그만 경력이 도움이 돼서 한급 사장이 됐고요. 그래서 한급 사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언론에서는 저를 막 살려놨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99년도 초에는 실제로 월급도 못 줄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99년도 한 4월쯤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최초로 제가 해외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700만 불 투자를 받아요. 그냥 한 100억 원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망해간다는 회사가 외국에서 돈이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약간씩들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구나.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 이후에 제가 99년도 한 9월쯤에서는 홍콩에서 한 2천만 불 또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물론 한글 컴퓨터 있었지만 그 당시 뭐 새롬의 다이얼 패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었고 또 다음이 또 생겨났고 한 게임이 막 그때 이제 막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주가가 한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9년도 말 2000년 초에 저희 500원 하던 주식이 58,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8,000원. 그래서 제가 월급은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스탁 옵션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월급 많이 못 주니까 스탁 옵션을 많이 가서 나중에 잘 되면 많이 가져가라. 그래서 그 받은 돈이 100만 주를 받았습니다. 100만 주를. 그래서 그게 500원짜리를 100만 주 받았으니까 한 5억 원어치를 받았는데 그게 이 시점에서 58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